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황제의 편지. 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미국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봐야 되는 얘기인가요? 네, 미국에서는 이 기업들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 총회, 그러니까 주주 총회를 맞아서 주주와의 대화를 하는 게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주총에서는 주주들이 오나들이 잘 나타나질 않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어떤 사소한 일을 핑계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미국 기업들은 좀 우리하고는 풍토가 많이 다릅니다. 직접 교신도 하고 네. 또 1년에 한 번씩 편지도 보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이제 끄는 것이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의 편지입니다. 네. JP 모간이라는 은행 자체가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JP 모간 오너가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아는 또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다가 보니까 각 기업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JP 모간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주주이기도 하고 사실상 오늘의 연준 시스템을 만드는데 1등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자산 덩치도 크고요. 그런 만큼 관심이 큰데 이 다이먼 CEO가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편지를 보면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 너무 좋다.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가는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경제를 꾸려가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른다. 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인데 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경고라는 이번 편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했다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언제 떨어지느냐 6월일까 9월일까 이렇게 보는데 그 뉴욕 증시의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은 무슨 소리냐 금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것도 0.25 정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그 당시에 연방준비은행의 FOMC의 기준금리가 20%를 훌쩍 넘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이 5%가 반드시 정점이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금리에는 천장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뉴욕 증시의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시장의 낙관론이 과도하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잇따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JP 모간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실제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올랐고 저 편지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일부 하락세로 반전하는 상당히 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총선 선거로 좀 정신이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CPI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근데 이 CPI 물가지수가 2%대로 떨어지기는커녕
좀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헤드라인 물가지수는 3.5%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근원 CPI는 3.8에서 3.7로 1%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3% 중반이라는 물가는 금리 인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물가 폭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예상이 맞았느냐, 시장의 예상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절대치 자체가 네. 금리 인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월가의 황제, 흔히 FOMC 미국 연준 의장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제롬 파월을. 그러나 대통령은 임기도 있고 누구에 의해서 지명되는 데 반해서 황제는 스스로 등극하고 그 권력이 무한하다. 그런 점에서 황제가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월가의 황제, 뉴욕 증시의 황제 JP 모간 다이먼 CEO의 이런 연례 편지도 한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조금 톤 조절을 해본다면 사실 지금 시장이 이 상방, 그러니까 다이먼 CEO가 제시한 그 금리 레인지의 상단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2%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레인지를 넓게 잡았단 말입니다. 그만큼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하단으로 2% 잡은 그 부분은 또 부각을 좀 해서 볼 필요는 없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시점에 따라 그 일반 원론적인 얘기를 그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경제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의 그 방점은 다이먼 CEO의 방점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너무 낙관하는 데 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한 편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이제 외신들을 번역하는 그런 어떤 언론들 입장에서도 자기 관점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대목을 좀 뭐 의례적인 얘기를 좀 과장하지 않았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보조금 빅딜. 자, 어제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반도체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와는 별도로 또 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지원, 그러니까 총 합치면 116억 달러가 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지금 높게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죠. 예, 그야말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칩스법의 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는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 생산이 해외에서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으로 끌어오겠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고 네. 경제 정책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끌어오는데 그럼 어디로부터 끌어오느냐? 반도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메모리는 한국이 1등, 또 이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에 편중돼 있는 반도체를 미국이 다시 끌어가겠다는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한국이 수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를 넘어서면서 한국 수출을 견인해 왔는데 이게 미국으로 가버리면 회사는 그것이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우리 회사,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한국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되면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수출이 아니고 우리나라 실적에 안 잡힙니다.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GDP에도 빠집니다. 물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는
배당이라는 형태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경상수지에서는 사후적으로 조금의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를 떠나간다. 물론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가서는 패블리스라든지 설계 이런 쪽이 워낙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미국과 합종 연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 상태, 전쟁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를 흡수해서 미국 반도체를 키우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 몇 푼 받느냐, 그 보조금을 우리가 TSMC보다 조금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이것은 정말 부질없는 논쟁에 불과하고요. 네. 결국 우리 반도체 산업의 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도와달라는 얘기보다는 거기에 하청업체나 거기에 펠비스 후공정 회사들을 튼튼히 세워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전 세계가 보조금을 가지고 반도체를 키우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네. 우리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제대로 한국서 훨씬 좋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왜 우리는 손 놓고 있느냐. 네. 자, 지금 대만과 일본도 반도체 동맹을 맺고 있고 대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을 리셔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만 볼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워싱턴 벚꽃. 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줄 선물 목록에 벚꽃 묘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미일 우호 관계의 상징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워싱턴은 벚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네. 아, 미국에 웬 벚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서 보시는 대로 저기가 포토맥 강변의 벚꽃인데요. 벚꽃 수가 10,000그루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장관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벚꽃 잔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 벚꽃을 일본이 가져다 줬다고 해서 4월만 되면 미국 수도 워싱턴은 일본 감사의 달 캠페인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벚꽃이 미국에 대한 일본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시다가 오늘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그 기시다의 손에 벚꽃 묘목을 들고 가서 하나 더 심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는 벌써 100년 전부터 미국은 일본의 신세를 업어서 포토맥 강변에 이 벚꽃을 피웠고 그것이 미일 동맹의 상징이다를 보여주는 정치적 어떤 프로파간다적 성격까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워싱턴에서 뭐 생활을 하면서 벚꽃을 볼 때마다 그 화려한 벚꽃에 흠뻑 취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어서 좀 눈물을 흘리기도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벚꽃이 왜 일본이 벚꽃을 미국에 선물했느냐. 자, 미국의 유명한 27대 대통령 테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 미국 카스라 일본의 카스라 총리와 미국의 테프트 대통령이 미락을 맺어서 한일 합방 전에 한국은 일본에게 주고 필리핀은 미국에 준다.
그런 어떤 미략을 했고 사실 이것이 한일 합방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식민 시대가 시작된 결정적인 외교사의 한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태프트에게 엄청나게 외교적 공세를 많이 폈죠. 근데 그 태프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1909년에. 이 태프트 부인이 헬렌이라는 영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벚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벚꽃을 엄청나게 가서 워싱턴에 가서 심었는데 그 벚꽃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토양이 잘 안 맞았던 것이죠. 네. 이 한일합방 기념으로 벚꽃을 선물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대안으로 제주도를 와서 제주도에 왕벚꽃을 심어다가 다시 심었더만 잘 자랐다. 이게 워싱턴에 있는 벚꽃이 제주도산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아주 학계에서 검증된 얘기는 안 하고 미국 학자들이 일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긴 네. 합니다만은 어쨌든 벚꽃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외교를 하는 일본. 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안보의 축을 일본까지 포함시키려는 아주 중대한 미국의 구상이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벚꽃까지 가로채기 한 일본. 자, 우리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픈 역사의 이면이 있었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사회이사 로비스트. 자, 국내 이슈도 좀 짚어볼까요? 기업의 사회이사 무용론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메가스터디 사회이사에 경찰 출신이 선임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거수기 또 로비스트, 방패막이 이런 수식어가 붙는 사회이사가 필요한지 좀 의문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국가수사본부장 초대 경찰 독립을 위해서 만든 국가수사본부장 초대 본부장이 임기 마치자마자 메가스터디로 갔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 메가스터디가 지금 과외 문제, 입시 부정 등으로 국수본에 수사를 받아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분을 모셔간 것은 결국은 로비스트, 방패막이로 쓰겠다 이런 건데 가겠다는 국수본 어떤 경찰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을 또 아무런 전관 문제가 없다라고 허용한 정부도 이해하기 어렵고 메가스터디도 왜 이런 분을 데려오느냐. 학원 교육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의 사회이사가 왜 필요할까? 자, 지금 사회이사 제도는요. IMF가 한국이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가 폭망했을 때 한국의 이사회 제도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 오나를 견제하라고 만든 제도가 사회이사입니다. 그렇죠. IMF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이사가 전부 권력기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95%, 90% 이상 권력기관 사람 아무런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방패막이만 하고 있다. 자, 이 사회가 경영을 감시감독하라고 했더만 오히려 방패막이로 해서 같은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또는 한국 경제에 큰 어떤 암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등이 깜빡깜빡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관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빌트인 눈탱이. 흔히들 눈탱이라고 하면은 바가지를 쓰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구 업체들이 아파트 건설할 때 들어가는 이 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상황, 이거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눈탱이란 말은 표준어가 눈퉁이입니다. 네. 예, 표준어가. 근데 워낙 그 사투리 눈탱이 이것도 많이 보편적으로 쓰죠. 논에 가면요. 논에 모를 심어놓으면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 그것을 눈탱이라고 그러는데 빌트인 눈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즘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빌트인 가구를 미리 세트해서 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 회사에서 사전에 사서 단체 구매해서 장착을 해 놓는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10여 년 이상 짬짬이로 담합을 해서 가격을 높여왔다.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가장 심한 게 한샘, 그다음에 현대 리바트 등인데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하면서 가격을 높이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졌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서민들 부담은 커지고 물가는 올라갔다. 그런 점에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뒤늦게라도 잡아냈으니 발본색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자유라는 이름 속에서 담합을 하는 시장농단이다. 그런 면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도 이런 부정행위는 좀 완전히 건절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황제의 편지, 보조금 빅딜, 워싱턴 벚꽃, 사회이사 로비스트, 그리고 빌트인 눈탱이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